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국화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기자재 업체들을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화본이죠. 퇴강부터 성강밴드 그리고 이 한국화본까지 이 세 가지 종목들을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주가 상태를 보게 되면 하락세를 조금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화본도 조선 기자재 업체죠. 특히 LNG 수요가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업 업황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 조선업 업황 자체는 이따가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이 수주액이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 정치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시기와 그리고 얼만큼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이 금일 시간을 통해서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급적인 측면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개인은 매집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주가의 상태를 보게 되면 지지부진한 구간에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기금과 사모펀드도 매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집단 자체가 연기금과 사모펀드 자체가 이 매집세로 전환을 해주는 그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수 있을지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적적인 측면을 가져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조선기자재 업체들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뭐 성강밴드, 태광, 그리고 현재 이 한국화본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개선세를 보여준다. 실적이 근간이 되는 부분이고 이 결국에 업황의 강세가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면 순차적으로 수급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도 EPS 측면을 보게 되면 24년과 25년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자, 그에 따라서 BPS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성장하면서 주당 순자산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중요한 점이 바로 업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선업의 현재 이 상황을 보게 되면 1분기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수주량 자체는 중국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 중국을 나타내고 이 노란색이 한국인데 중국이 조금 더 높은 수주량을 보유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 수주액을 보게 되면 한국이 더 높습니다. 이 결국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조선 사업 자체가 현재 이 트렌드가 전환이 되고 있다. 그 전환점이 무엇이냐? 바로 수주액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선가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수주액을 보게 되면 국내 조선사가 중국을 제쳤다. 이 부분이 호재성 이슈로 작용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LNG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한국화본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LNG 수요는 언제 증가하냐? 이 부분을 그러면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바로 유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유가의 추세를 보게 되면 23년 하반기부터 24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지겹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가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뭐 전쟁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면서 이 공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기에 더해서 수요적인 측면도 도움을 주면서 유가의 이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유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구간 속에서는 이 패턴성 흐름이 존재를 하는데 항상 이 100달러에 대한 우려성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함께 이 국내 시장, 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은 반대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한국화본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공급에 대한 차질, 자, 이 부분이 기사화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수요적인 부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조업 지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 제조업 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한 50.3, 50을 넘어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0이라는 기준점이 중요한데, 이 수치를 넘어주면 이 경기 확장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에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 부분이 유가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사실 원자재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8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중국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었죠. 부동산 이 침체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 정부 자체가 이 금리 자체를 0.25%포인트를 또 인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 상황을 다시 한번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제조업 지수 자체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결국에 원유 수요 증가까지 야기할 수 있게 되면서 유가의 상승 모멘텀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LNG 수요에 대한 증가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럼 한국카본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금리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금리는 또 왜 가져왔냐? 이 부분도 또 유가와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연관이 됩니다. 이 금리가 인하돼야지 유동성 자체가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겠죠. 원유 시장에. 그렇게 되면 이 원유 시장에 자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최근 들어서 기조가 대략적으로 한 7월부터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점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9월 달이 좀 유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유가 역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과지수 가져왔습니다. 앞서서 뭐 한국이 중국을 제쳤다라는 그 가장 핵심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선가였죠. 이 성과지수 역시 24년 이 3월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작년부터 전망치를 드렸었죠. 24년 같은 경우에 성과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다. 자, 왜냐하면 사업 자체를 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선박만 수주를 하기 때문에 선가가 떨어질 확률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23년과 24년에 조선업이 굉장히 호황이었죠. 그에 따라서 이 도크가 꽉 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3년과 24년을 보게 되면 이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보다는 중고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도크가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중고 선가 지수도 상승한다. 이 사실 우리가 선행 지표로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중고 성과 지수 자체가 신조 성과 지수의 이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중고 성과 지수가 상승하는 추세 자체는 앞으로 신조 성과 지수 상승까지 유발하고, 이 부분이 바로 이 조선주 주가 상승 그리고 조선업의 이 호황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업체나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다른 종목들과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보통 국내 증시는 안 좋습니다. 자본금이 밖으로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카본 같은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환율이 오르면 좋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금리 인하가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 자체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움이 되고 있고, 이 철광석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보냐? 사실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보다는 조선 업체와 더 연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조선 업체가 좋아져야지 그 후속주로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철광석 가격도 체킹을 해야 된다. 현재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4년 초부터 들어서 사실 23년 하반기에는 철광석 가격에 반등을 해 주었는데, 이때 당시에 후판 가격 협상이 존재를 했습니다. 후판 가격 협상은 1년에 2번을 하게 되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선박 제조 원가의 20%, 30% 비용으로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이 비용 자체가 줄어들어야지
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니까 당연히 주가도 좋은 흐름세, 업황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23년 하반기와 비교를 했을 때 철광석 가격이 이 굉장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40%가량 하락을 했는데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초점을 두게 되면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후판 가격도 23년 하반기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하락한 이 수치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선 업황의 호재성 이슈로 적용이 되면서 한국카본 주가도 이 상승을 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1,900원의 가격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저점 구간인 9,870원의 가격대를 이탈을 해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많이 잡혀있는 11,500원 구간이 존재를 하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12,500원 구간까지도 이 투자 심리가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인 구간과 2차적인 구간을 잡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정치 일정이었죠. 7월과 8월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지지율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2개월 전부터 한 5월부터 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그런 이슈를 부각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사익으로 한국조선업이 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선기사지 업체인 한국카본까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후판 가격 협상이 또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상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월부터 7월경에 후판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갔다라는 이슈가 또 나오면 이 부분도 호재성 이슈로 겹치면서 이 업황의 강세에 대한 측면에 더욱더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카본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주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